안녕하세요. 최PD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TSC 4파트에서 7파트까지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저번 시간에 저희가 3파트에 대해서 별도로 했었고 2파트, 1파트 각각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4파트에서 7파트까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3파트도 그랬지만 4파트, 5파트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아마도 방법을 아시면 좀 더 가는 길이 쉽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4파트 샘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第四部分，简短回答。在这部分考试中，你将听到5个问题，请尽量用完整的句子来回答。句子的长短和用词将影响你的分数。请听例句。问题：周末你常常做什么？回答1，看电影。回答2，我有时候在家看电视，有时候和朋友一起见面、聊天、看电影什么的。两种回答都可以，但第二种回答更完整、更详细，你将得到较高的分数。请听到提示音之后开始回答问题。每道题请你用10秒思考，回答时间是25秒。下面开始提问。问题1，请介绍一下你的一位好朋友。结束。问题2，你最想去哪儿旅行？为什么？ 네, 여기까지 두 문제만 먼저 들어볼게요. 들어봤고요. 4파트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5문제가 나오고 준비 시간은 15초고 답변 시간은 25초였어요. 우리가 3파트에서도 문제가 5문제였고 준비 시간 2초였고 답변 시간 15초였는데요. 거의 2배에 가까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4파트가 등급을 높이는데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음과 자연스러운 어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한번 아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주말에 보통 무엇을 하냐라는 질문에 대답 1에서는 한번 줄 쳐서 영화를 본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답변하는 시간 25초인데 칸디에닝 이렇게 하면 요거는 1초도 안 걸릴 거예요. 역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죠. 두 번째 답은 때때로 집에서 TV를 보고 어떨 때는 친구랑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 영화 등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요 정도 답변은 우리가 한 15초 요 정도 되겠죠. 만약에 제가가 아니라 스스로 더 말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더 길게 얘기하면 가장 좋겠죠. 발화량을 가득 채우는 것도 요령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었던 질문이 요거였죠. 请介绍一下你的一位好朋友. 소개해라 당신의 가장 좋은
배프를 소개하라라는 질문이었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패턴을 좀 만들어 놨더라면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어떤 게 나올까요? 뭐 만약에 사내 시험을 본다고 하면 당신의 상사에 대해서 소개해라 라든가 동료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든가 뭐 요런, 혹은 사회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선생님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하라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하죠. 그럼 역시 패턴이 정해져 있었다면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예상 문제를 뽑아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가 你最想去哪儿旅行为什么? 네, 가장 가고 싶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냐라는 질문이었죠. 네, 그리고 이유는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우리가 여기 사이트에서 답변 요령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4파트 어떻게 답변하는 게 가장 좋은지, 네, 한번 학대를 좀 해볼게요. 4파트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죠. 고득점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고득점이라는 것은 아마도 4급에서 그 이상을 이야기할 거예요. 질문이 아까 첫 번째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해라, 그리고 어디로 여행 가고 싶냐, 이런 질문이었죠. 질문을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너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하라 그러면 첫 번째 답변, 질문이 답이라 그랬어요. 3파트에서도 질문이 답이라고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너의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하라고 했으면 첫 번째 답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들어도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질문했던 가장 친한 친구를 이야기하라는 부분에서도 언제 친구인지,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추가로 발음, 성조. 발음은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감을 얘기할 거고요. 성조. 성조는 달라지면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법도 맞아야겠죠. 중국어에서 기본적인 문법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부사는 동사 앞에 오는 이런 기본적인 시제에 주의를 하고 평소에 말하기 연습을 한다면 말하기 실력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문장 간의 연관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뭐 친구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자기가 외웠던 패턴으로 넘어간다면 연결성이 좀 없겠죠. 그리고 접속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뭐 흔히 간용어, 수이란, 可是 이런 용법이라든가 인외, 所以 뭐 이런 접속사를 얘기하는데요. 예, 여기에서도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해서 답변이 완전하다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문제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이게 这是由 이렇게 Y 들리더라고요. 第一部分自我介绍。 좀 들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第二部分看。第三部分快速。第四部分 네, 저희가 두 번째 문제까지 좀 살펴봤고 세 번째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냐라는 질문이죠. 띄우라는 단어가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되고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죠. 그럼 질문이 답이라 그랬어요. 당신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반복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질문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역시 어떤 물건을 얘기하시고 그 물건이 나에게 주는 의미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25초 꽉꽉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패턴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네 번째 문제가 당신은 좋아하냐? 친구들과 같이 만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지. 역시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얘기하든가 아니면 요거를 얘기해야겠죠.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야겠죠. 왜 친구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하는지 혹은 혼자 있는 걸 왜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시끌벅적한 걸 싫어해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데 혼자 있을 때 어떤 거 하고 그런 걸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든가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친구들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시간을 채울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 만약에 복권을 사야 된다면 복권에 사서 당첨이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역시 준비가 됐어야 돼요. 가장 사고 싶은 물건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그걸 사고 싶은지도 이유를 근거를 준비해 주신다면 역시 여러 가지 유형에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모르는 단어가 복권이라는 단어 그리고 당첨되다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답을 풀기는 쉽진 않겠지만 그 뒤에 답변, 질문 이런 것들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역시 요것도 답변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된다면 뭐를 사고 싶다. 가장 사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시고 그걸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신다면 아주 올바른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4파트는 이렇게 일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고요. 5파트 한번 보시면 第五部分 한번 들어볼게요. 拓展回答。在这部分考试中，你将听到4个问题，请发表你的观点和看法，请尽量用完整的句子来回答。句子的长短和用词将影响你的分数。请听例句。问题：你怎么看待减肥？回答一。我觉得减肥不太好。回答二。我认为减肥是件好事儿，不但可以使身体更健康，而且还能让自己看起来更漂亮。减肥还要注意选择适当的方法，比如通过适当的运动和调整饮食来达到减肥的目的。两种回答都可以，但第二种回答更完整、更详细，你将得到较高的分数。请听到提示音之后开始回答问题。每道题请你用30秒思考，回答时间是50秒。下面开始提问。问题一：为了能够学好外语，你认为一定要去国外留学吗？为什么？ 네, 요거는 너무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5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5파트는 의견과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문제는 4문제가 나오고 준비시간 30초, 답변시간 50초입니다. 그래서 답변 시간도 좀 길어지기도 했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졌죠. 여기 예에서 설명한 대로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죠. 물론 문제는 더 길게도 나오겠지만 첫 번째 답은 저는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답을 했죠. 두 번째는 뭐 좋은 일이다, 부단, 얼치에 이런
접속사를 사용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문까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설명하는 게 두 가지 답변 모두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답변이 더 완전하고 더 자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요 질문 한 것처럼 요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의견에 대해서 묻는 건데 뭐 찬성하냐 반대하냐 두 가지 상황을 주고 너는 어떻게 이 생각에 동의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답변하는 요령은 둘 중 하나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어휘가 부족하거나 문법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중국인들이나 강사들을 통해서 장문들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들이 주는 답변을 외우기보다는 내가 가진 생각을 그걸 중국어로 풀어서 연습을 하신다면 향후 길게 봤을 때도 중국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로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 내 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가 3파트, 4파트, 5파트, 6파트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황을 설정을 해야 돼요. 상황을 설정하고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기간에 공부하는 학습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답변, 물론 그걸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먼저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어로도 이런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접속사들을 기억을 한다면 문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을까. 그래서 4파트, 5파트는 같이 움직이긴 하죠. 물론 이제 4파트보다 어려운 게 5파트겠지만 역시 질문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하신다면 답변하는 요령은 쉽게 얻어질 수 있다. 특히 5파트 같은 경우는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답이 있죠. 어떻게 생각하냐, 둘 중에. 물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라면, 선택하는 문제라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둘 다 좋다, 그렇지만 나는 이게 더 좋다. 4파트에서도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왜 좋은지 근거를 제시하면 50초? 4파트의 2배인 50초잖아요.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문장들은 당연히 익히고 계셔야겠죠. 물론 어휘도 물론이고요. 네, 그럼 이어서 6파트 바로 넘어가 볼게요. 第6部分，情景应对。在这部分考试中，你将看到提示图，同时还将听到中文的情景叙述。假设你处于这种情况之下，你将如何应对？请尽量用完整的句子来回答。句子的长短和用词将影响你的分数。请听到提示音之后开始回答问题。每道题请你用30秒思考，回答时间是40秒。下面开始提问。问题1：你的中国朋友来韩国留学，请你向朋友介绍一下韩国的四季。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6파트. 6파트는 롤플레이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 뭐 전화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3문제가 나오고 준비 시간 5파트랑 동일한 30초입니다. 답변 시간은 5파트보다 줄어든 40초예요. 역시 6파트는 5파트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4파트보다도 더 쉬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네, 여기 6파트 1번 문제 보시면 중국 친구가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는데 당신에게 한국의 사계절에 대해서 소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이제 소개를 하면 되겠죠. 역시 4파트나 5파트처럼 질문이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거는 2파트에서도 우리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2파트의 계절이라든가 날씨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가 부모가 당신을 보러 오는데 근데 일이 있다. 그래서 공항에 갈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직접 좀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어떤 변명을 해야 될까, 이것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한 6파트는 10개 주제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약속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겠죠. 약속할 때 우리가 친구랑 약속해라, 친구랑 어디서 만나라, 뭐 그런 약속. 근데 이 약속을 오히려 또 질문이, 약속을 했는데 일이 생겨서 거절해라. 뭐 문제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만든 거절의 답변들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할 때, 그리고 약속을 거절할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비스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뭐 회사에서 어떤 복사기라든가 그런 사무용품이 고장났을 때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해결해라.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또 정리를 해야 되냐? 역시 패턴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준비된 답변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워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죠. 6파트가 전체적으로 3문제가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솔직히 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그거를 패턴화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파트. 第7部分，看图说话。在这部分考试中，你将看到4幅连续的图片，请你根据图片的内容讲述一个完整的故事。请认真看下列4幅图片。 네, 7파트는 요렇게 4장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장의 그림을 연결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얘기예요. 문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황당 유형이거나 감동 유형으로 문제가 나눠서 나오는데요. 역시 6파트는 총 한 문제가 나오고요. 총 한 문제가 나오고 준비하는 시간 30초입니다. 5파트, 6파트, 7파트 다 30초고요. 답변하는 시간 가장 긴 90초에 1분 30초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령을 말씀드리면, 그림에 보이는 팩트를 얘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팩트. 그런 다음에 앞 뒤로 양념을 좀 치셔야 돼요. 그럼 각 그림당 한 3문장을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팩트를 얘기하고 팩트 양옆으로 해서 양념되는 이야기를 좀 하셔야겠죠. 그럼 벌써 4개니까 12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12문장. 우리가 답변하는 시간이 90초예요. 90초. 그럼 한 문장당 몇 초씩 해야 되는지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7파트까지 답을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방송에서는 제가 차마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을 좀 안 드리고요. 정말 궁금하다 그런 분들은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고민을 해보고.
발음이 안 좋거나 어떤 문법이 많이 틀리다 그러면 7파트까지 답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앞에서 이미 평가가 다 되기 때문에 뭐 7파트에서 얘기를 했다, 6파트, 5파트 다 얘기했다, 근데 왜 등급이 안 나오냐,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뭐가 문제였는지. 답변의 중국어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발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좀 빠르게 제가 4파트에서 7파트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상급 혹은 4급, 더 나아가서는 6급을 원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4급보다 6급을 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렇지만 상급과 4급의 차이는 많이 크죠. 그리고 삼성에서 주전이라든가 지역 전문가, 그리고 승진할 때 포인트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4급을 따야 되는데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 연락을 한번 주세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략도 짜드리고 얼마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본인의 지금의 상태를 분석을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가신다면 분명히 같이 관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힘드신 분들은 좀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1파트, 2파트, 3파트, 4파트, 5, 6, 7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뭐 TSC 관련 팁 같은 게 있으면 가끔씩 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실 때 재생 목록으로 보시면 제가 카테고리 별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좀 보시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TSC 공부하는 게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점에 가서 TSC 단어장 1000이라는 교재를 사시면 역시 TSC 준비하시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최PD였습니다.